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아마 이 국회에서 이 이태원 특조위법하고 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 문제로 아마 난항을 좀 겪고 있죠. 근데 어제 제가 스픽스에서 이 김종대 선생과 방송하면서 뭐 저나 김종대 씨나 이미 확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108석을 확보한 윤석열과 이 보수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이태원 특조위가 통과되든 최상병 특검이 단독 통과되든 윤석열은 필요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며 계속 이렇게 옥새작전으로 버텨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200석이 안 되더라도 보수 진영을 이탈시켜서 제가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소나무당 입장에서. 저하고 최대집이 들어가면은 설사 200석이 아니라 뭐 160석, 170석밖에 안 되더라도 보수 진영을 한 5, 60석을 이탈시켜 가지고 윤석열이 끝장내겠다고 얘기한 건데, 뭐 어쨌든 뭐 저희가 소나무당이 원내 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빼더라도 지금 192석이면은 8석만 이탈시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거부권이 무산되면서 이 최상병 특검으로 윤석열까지 수사가 들어가서 끝장내겠다. 원래 이게 이 소나무당을 제외시키고 이 윤석열 한동훈의 이 태블릿 조작도 이것도 제외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윤석열을 끝장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안이 200석을 넘기든지 아니면 못 넘기면은 190석 정도 되면은 한 10명에서 20명을 이탈시켜서 끝내겠다. 물론 제가 그런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역시 김종대 씨예요. 김종대 씨는 최상병 사건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100% 윤석열의 지시일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데 190석 정도가 되면 나머지 110석 정도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을 지키기보다는 2, 30석은 이탈이 돼서 튀어나와서 윤석열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음을 노린다, 이런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제가 소나무당에서 얘기한 것도 유사할 수가 있는데, 뭐 저는 물론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이슈가 됐던 이 태블릿 PC를 들고 가서 제가 이 보수층을 다 설득을 시켜서 끌고 오겠다는 얘기였고, 이번에 이 김종대 같은 분들의 발상은 야, 이미 190석을 얻어버리면 이미 그건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어떻게 지키냐. 10석이 무너지면 끝나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상황 보니까 보수 진영이 나름 굳건하다. 뭐 한동훈 잡는다고 뭐 설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같은 건 뭐 제가 볼 때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한동훈 문제는. 그러면 108석이 그냥 버텨서 뭐 최상병 특검을 찬성한다고 얘기하는 안철수나 그리고 뭐 김용태, 뭐 김재섭, 설사 안철수가 이탈을 해도 107석, 106석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지킬 수 있으면은 안철수 이탈은 오히려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권이 190석을 가진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건국 이래 아마 야권 최다 의석 수예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180석은 다 뛰어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올려가지고 다 단독 통과시킬 수 있고, 10석만 더 얻으면은 거부권을 부결시킬 수 있고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얻었는데, 이 의석수의 파워가 왜 나지 않을까? 190석이면 190석 끝나야 될 게 아니라 200, 200석, 220, 230까지 쫙 퍼져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수를 이렇게 분열시켰어야 되는데 왜 막혔을까, 이게. 지금 한번 보수 쪽 유튜버들 한번 쭉 보세요. 뭐 저는 뭐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이 보수에 뭐 성창영이니 뭐 송국건이니 황장순이 뭐 이런 사람들 유튜버를 쭉 보는데, 그 사람들에서 내가 뭐 배울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이 보수의 여론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보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려면 뭐 물론 뭐 신혜식 대표도 마찬가지고 제가 쭉 보는데 순식간에 보수가 야 여기서 윤석열 무너뜨리지 말자 지키자 그 대신에 한동훈 정도만 죽이고 우리가 끝내자 이렇게 정돈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정돈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잘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여론이 돌아가는 과정을 쭉 보면은 이 보수 진영의 뿌리 깊은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불신, 혐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 촛불 진영이 부정을 넘어 혐오 수준으로 가 있듯이 거의 그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혐오가 있다는 혐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정 정도가 아니라 혐오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정상적인 이제 이 정치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윤석열하고 정치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같은 인간하고 우리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놈은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윤석열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보수에서. 그래서 보수 유튜브 중에서 윤석열이를 매일같이 까대고 있는 정규재, 조갑재 물론 이 사람들은 재벌의 오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무슨 양심 있는 보수 이런 건 아닌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황장수만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잘한다고 얘기 못해요. 아무리 황장수가 윤석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아첨해도 대놓고 저 사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싹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수 입장에서 윤석열을 지금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을 무너뜨렸을 때 이재명이나 조국이 집권했을 때는 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끔찍하다고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윤석열을 집권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이라는 이 악몽 같은 시기를 견뎠습니다. 보수는 그래요. 보수는. 이 진보 촛불은 문재인 때 많이 해먹었더만 뭐 방송계 진출해서 막 해먹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꿀 같은 시절로 보고 있나 본데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못 해먹은 게 문제를 떠나서 사냥개 윤석열과 한동훈을 풀어서 보수 인사 전 정권 인사가 아니라 보수 운동 인사들도 한 50명이 구속이 된 저까지 포함되는 뭐 그런 사태까지 겪었었고 무슨 뭐 방송에서 무슨 뭐 한 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적 기준으로 볼 때는 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린 소득주도 성장 문제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 등등 해가지고 악몽 같은 문재인 시절이 기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덜컥 내렸다가는 이재명이나 조국이 집권하면은 문재인보다 더 심각하다 얘들은 문재인보다 훨씬 심각하다. 네, 그나마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정 운영 마인드는 있는데 이재명이나 조국이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 좌파 애들 거의 그 수준의 애들처럼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집권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일단 이대로 가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이나 조국 정도의 허접한 인간들이 나오면 보수는 집권할 수 있다. 윤석열이라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놈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도 이재명이나 조국이 나오면 보수에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준석, 유승민 뭐 요런 정도로 스크럼을 짜면 충분히 이길 자신 있다. 이게 계산이 나와요. 이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굳이 20, 30명이 미리 이탈해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렸다가 배신자 소리 듣고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이 이대로 가. 그러면은 윤석열과 이재명, 조국이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싸우면은 좌우 양쪽이 그냥 버팁니다. 그냥 버텨서 그냥 지들끼리 해먹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차피 윤석열이 출마하지 않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윤석열 제낀 다음에 새 대권 주자로 가서 나오면은 역대 진보 좌파 진영 최저질 최악의 후보가 이재명하고 조국이다. 가볍게 이길 수 있다. 가볍게. 그렇게 계산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둘은 윤석열이가 어쨌든 사법의 올가미로 묶어놨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국이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버릴 수 있고 이재명도 보내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둘이 최저질이지만은 이 진보 촛불에서 누구 하나가 다시 나와서 대선 주자 까기는 어렵다. 이 둘을 감옥에 보내버리면은 보수는 그냥 자동 집권. 한마디로 윤석열 다음이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 제가 이걸 몰랐냐? 아니잖아요. 내가 아마 10억에서 무진장 얘기했는데 보수는 이재명만 나오면 대권은 100%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재명을 감옥에 안 집어넣는다 이거야. 이재명이 진짜 위협적이었다 감옥 갔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만 살려주고 있으면은 대권은 보수가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놔두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런 얘기 몇 번을 했어요. 조국은 뒤늦게 들어왔어. 조국은 더 쉬워 이재명보다 더 쉬운 상대야. 자 그럼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저 같은 경우가 국회에 들어갔든 안 갔든 뭐 안 갔든 뭐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상황이 윤석열을 지금 못 쓰러뜨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한마디로 제가 수류탄 하나 들고 가서 탱크로 진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윤석열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는 이대로 버티면은 조국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든 안 보내든 자기들이 또 집권하면은 그때는 정상적인 보수 정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이게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그게 결국 태블릿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범죄 이것도 보수가 직접 밝혀내고 보수가 피해를 본 이 범죄를 터뜨려야지만 보수에서 최상병이고 양평이고 뭐고 이거는 지금 진보 촛불 지정에서 터져 나온 사건들이고 그럼 그냥 한쪽 귀 닫아버리고 끝나. 황장수 같은 인간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 까짓거 사람 군인 하나 죽은 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 하나 죽은 거 수도 없이 죽는 거고 그 대통령이 좀 자기 예뻐하는 놈 하나 봐주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게 보수야.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걸로 공격이 안 뚫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서 물론 정상적인 국민들의 한 70%가 최상병 특검에 동의하지만 윤석열을 지키는 보수 이 쓰레기들은 20-30%만 되면 되는 거거든. 그게 지금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이채 양명주가 아닌 거예요. 이채 양명주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진보 촛불 쪽에서 터뜨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차단이야 이쪽에서는. 근데 태블릿은 이미 보수에서 다 이슈를 만들어서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더 구체화시켜서 이걸 보수 쪽에 터뜨려 버리면은 글쎄 더군다나 한동훈이가 또 깊이 걸려 있어요. 지금 보수는 현재 이 세탁을 위해서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동훈이가 깊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빼도 막도 못하게 조작이 딱 걸려 있으면요. 이걸로 딱 들고 나가면 보수가 지금 최상병권처럼 야 뭐 군이나 죽을 수 있지 그렇게 나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최상병이나 이 다른 이채 양명주와 달리 별다른 추가 수사 필요 없이 과학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제 내일 아마 기사가 나가는데 자 최근에는 어저께죠. 어저께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서 이제 제1 태블릿 L자 패턴 조작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일 아마 기사가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장시호 태블릿 L자 패턴 조작 확정 이게 2020년 12월 2일날 확정됐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거를 이규철 요런 요 특검 애들 요때 한동훈이 윤석열이 특검 4팀인데 요거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여기다가 L자 패턴을 심어버렸습니다. L자 패턴을 심어버린 다음에 최서원도 L자를 쓰니까 이게 최서원 거고 제1 태블릿도 L자니까 똑같은 최서원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브리핑했는데 자 이거는 제2 태블릿이죠. 제2 태블릿에 L자를 심어버렸는데 최근에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서 자 여기 그 보고서예요. 여기 보고서 제가 내일 상세 설명드립니다. 요게 제1 태블릿 PC도 L자를 심어버렸다. 한마디로 JTBC가 주워왔다는 태블릿 PC를
JTBC가 딱 갖고 와서 L자를 심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한 2달 뒤에 또 어디서 주워온 태블릿 PC에다가 L자를 심어버리고. 그래서 최서원이 L자를 쓴다는 거짓말로. 최서원은 L자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서원도 L자 쓰고 1PC L자, 2PC L자 딱 최서원 거다. 완전히 1, 2PC를 다 그냥 통으로 조작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밝혀진 거예요. 어제 이 사이버 포렌식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보내서 1PC의 L자도 심어버렸다. 자,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지금 제가 장시호 녹취도 확보했기 때문에 장시호의 이 당시 특검 제사팀의 한동훈이나 김영철 검사에 관한 녹취록도 지금 저희가 발표하는데 그걸 먼저 터뜨리고 이거를 할 건데 장시호 녹취를 터뜨린 다음에 1태블릿, 2태블릿 모두 L자로 조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인 조작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놈들은 최서원을 죽이려고, 박근혜를 죽이려고 증거를 치밀하게 집단적으로 조작해왔다. JTBC와 검찰이 완전히 한편이 돼서 특검까지.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즉각 한동훈을 체포해서 구속시켜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공수처에다가 이 증거자를 제출할 건데, 자, 이거 우리가 발표했을 때 지금 1PC만 해도요. 자, 이 2PC죠. 2PC. 자, 2PC만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게 발표한 지가 2022년 12월 2일이니까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 전에 발표하고 이 자료를요, 저희가 각종 재판에 다 집어넣었는데 특검에서 반박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이 포렌식 과학적 자료라는 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인데 반론 있어? 반론이 어디 있습니까? 반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반론을 못하고 있어. 근데 1PC까지 이놈들이 또 조작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는 한동훈이 체포해서 그냥 구속시키면 되는데 반론도 못할 거고, 문제는 공수처는 이걸 할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수사하라고 외쳐야 될 야당, 언론 이번에는 또 할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모든 언론사, 조중동 플러스 한겨레, 경향, 오마이 모든 언론사가 이 태블릿 조작을 다 은폐하고 있죠. 심지어 오마이뉴스는 저하고 섭외까지 했다가 전날에 취소하는 그런 작태까지 보였는데 이거 그냥 1PC L자 조작, 2PC L자 조작, 게임 끝났어. 한동훈 체포하고 잡아놓은 다음에 너 윤석열 불어 끝나는데 공수처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지만은 이걸 또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일당들 이거 할까요? 이거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는 다음 주에 기자회견합니다. 즉각 한동훈 체포하라고. 그 다음에 조국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도 우리 공문을 보내서 이거 한동훈 태블릿 조작 이거 같이 하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도 같이 하자 그러는데 안 할 겁니다. 보나마나 안 할 거예요. 보나마나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변희재가 개인이 윤석열이를 1년 안에 끌어내린다, 2년 안에 끌어내린다는 게 뭐야? 전부 다 이런 문제야. 야, EPC L자 패턴 조작한 게 확정됐어. 2022년 12월 2일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면은 이때 공수처에 고발 다 했어. 정상적인 사회면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야, 한동훈 체포하라는 성명서 하나 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 입 다물고 있어. 한겨레, MBC, KBS 다 입 다물고 있어. 그걸 이 모든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기득권 세력이 다 똘똘 뭉쳐서 은폐하는 거를 변희재와 미디어치가 8년 동안 감옥까지 갔다 와서 밝혀냈는데 그걸 넘어서 이놈들이 이제 완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보고 다 해결해라. 그것까지 저보러 가서 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을 다 KBS, MBC 보도하게 하고 안 움직이고 있는 공수처를 수사하게. 아니, 막말로 공수처가 지금 이거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이 공수처가 가만 놔두면 수사합니까 이거? 그거 미디어치가 다 한 거야. 변희재하고 미디어치가 다 은혜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하도록 잡아놓은 거.
그러면 윤석열을 일찍 끌어내리겠다고 표 받아먹고 국회 진출한 조국당하고 이재명이 이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여기서. 이채 양명주 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걸로 못 끌어내리면 이거라도 밀어붙여서 그럼 제가 책임지고 보수는 돌려세우겠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이재명, 조국을 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놈이 특검 수사할 때 이렇게 천인공노할 조작을 한 게 다 밝혀졌는데 이걸 한국 사회가 다 손잡고 침묵하고 은폐한다는 이게 보통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어느 나라가 최소한 OECD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싹 다 이 짜고 친 듯 싹 다 여당 야당 좌파 우파가 싹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정상적인 정치, 즉 윤석열이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정치가 되겠냐고요, 그게.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왜 조국을 윤석열을 한패라고 얘기하느냐. 난 조국한테 4년 전부터 태블릿 조작 저거 잡아낸다, 같이 하자고 몇 번 제안했는데 조국 모른 체 하잖아요? 이제 다 잡았어. 다 잡았는데도 모른 체 하잖아요? 윤석열이를 끝장낼 수 있는 완벽한 범죄를 잡았는데 조국이 이걸 은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한패지, 뭐가 한패야? 그게 한패지. 다른 이제 다른 거로 잡을 수가 없게 돼버렸는데. 자, 윤석열과 거부권 행사에서 제1결 해봐야 이탈표 못 나온다. 자,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러면은 아깝이 8석만 더 주시지. 이 말 쳐듣고 아유, 우리 개돼지 잘못입니다. 190석밖에 못 들여서 우리가 201석을 못 만들어서 이 개돼지 노릇 할 겁니까? 192석이 됐으면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사안의 성격상 태블릿 PC만 들면 끝낼 수 있어요. 192석이면. 딴 걸로 못 끝내. 딴 걸로는. 이거는 완제품, 두 가지 성격 때문에 이거 완제품이다. 이거는 수사를 하기 전에 이미 범죄가 드러났다. 다 밝혀졌다, 범죄가. 두 번째, 보수가 흔들린다. 이거는 보수가. 그래서 다른 이채양명주와 달리 끝낼 수 있는데, 끝낼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은폐해서 안 끝내고 질질 끌고 있으면은 그게 누구 편이냐고. 그게 이재명, 조국이 누구 편이야 물어볼게. 누구 편이야? 윤석열 편이지. 그러면은 변희재 편이야? 한마디로 윤석열과 함께 갈지언정 변희재와 미디어워치와 소나무당이 제기하는 태블릿 주장만큼은 파묻어 버리겠다는 거잖아. 윤석열과 손잡고. 그럼 누구 편이냐고. 이걸 이재명 만세, 조국 만세하는 개돼지들이 바꿔주지 않으면 어렵겠죠. 물론 저 개돼지들이 방해를 해도 그야말로 이 소수의 어찌 보면은 이 영웅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공수처 검사가 3명이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3명을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탄압과 압력이 들어가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뿐 아니라 재벌, 그리고 KBS, MBC 이런 놈들, 심지어 조국. 공수처에 압력 안 될 것 같아요, 조국이? 수사 못하게? 이번에 조국이 지 검찰에 인맥이 있다며. 근데 그 검찰 라인들하고 공수처가 태블릿 조작을 캐고 있으면 조국이 뭐 할 것 같아? 이거 못하게 압력 안 넣겠냐고. 그런 짓거리들을 할 텐데, 공수처의 젊은 검사 한 2-3명한테 다 맡겨가지고 니네들이 해. 못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지. 나라 망하는 거야. 이런 나라는 망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나라는. 미디어워치의 젊은 기자들 한 5-6명하고 공수처의 젊은 검사들 3-4명한테 다 떠넘겨서 도와주진 않는 것까지는 그런데 탄압하고 막고 이래버리면은 돌파가 안 될 거고, 돌파 안 되면 이런 나라 망해야죠. 이런 나라가 잘 살면 됩니까? 망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승부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승부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 물 건너 갔습니다. 이태원 특조위요 통과돼 봐야 지난번 국정조사 때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침대 축구 하다가 마치 싸우는 척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면서 지들이 양쪽에서 해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선 들어오면은 이재명이나 뭐 조국 나오든 저쪽은 이제 윤석열과 대충 쳐가지고 윤석열 뒤로 보내고 누구 하나 나와서 또 하고, 또 그러면
그 타락한 보수 변절자들이 또 집권해가지고 또 해먹고 계속 반복되는 거. 전 세계 한 200개국 중에서 성공한 나라들은 20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 180개국 나라들이 왜 망했는지 한번 왜 발전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이런 짓거리 하다가 지식인들, 언론인들, 법관들 다 이런 짓거리 하다가 망했거든요. 대한민국보다 자원이 훨씬 많은 나라들 왜 못 살아요? 다 이런 짓거리 하다가 타락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국민들이 할 말 있을까? 난 내가 다 똑바로 지켜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똑똑한데 사기꾼 윤석열 뭐 이런 애들 때문에 나라 망했다? 난 뭐 지금까지 내가 진행되는 거 봤을 때는 윤석열이는 딱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고 이재명이 조국은 딱 그에 걸맞는 야당 지도자들이고 나라를 망하게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지난번도 설명했지만은 딱 고종이나 이완용 고급들, 고종 이완용 고급들이 지금 다시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중엔 또 올라오지요. 나중엔 또 올라오는데 한 40년 이제 40년이 뭐야? 일제한테 나라 뺏긴 다음에 올라오게 된 거는 거의 박정희 정권 한 2기급 됐을 때 올라왔죠. 그러니까 1960년대 한 후반 와서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나라를 빼앗긴 1905년 기준으로 하면요. 55년 만에 나라 올라온 거야. 55년 만에. 이번에 나라 망가지잖아요. 한 4, 50년 동안 이제 또 바닥에 있다가 몇몇의 또 소수가 또 끌고 와서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 밑에서 이제 인구 줄고 다 이민 가고 다 박살 나는 거죠. 박살 나는. 근데 우리는 또 문제가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위에. 나라 망한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또 북한에 먹힐 줄 알아? 근데 지금은 솔직히 북한에 먹히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썩어 빠졌다. 뇌 상태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소사무당에서 태블릿 2대 모두 L자 패턴 제작됐다. 한동훈 즉각 체포하라 기자회견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제가 다 하는데 뭐 개돼지들이 그냥 뭐 미친 듯이 이재명 만세, 조국 만세 이러고 다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뭐 몇몇 소수가 하다가 막히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